재판 결심 공판이 있었던 날이고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죄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이 있다 이거. 그다음에 대장동. 나머지도 비슷하겠지만요. 상황은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판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대장동 뭐 관련한 뭐 우리 의원님 겸 변호사께서 나오실 거니까 자 근데 구형은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 출석한 마지막 장면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 예, 예. 정치 부르셨다. 다 오셔요. 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뭐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또 변호사들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게요 대선 때 SBS인가 어디 프로그램 나가서 그냥 김문기 몰랐다 뭐 또는 국토부가 협박으로 느꼈다. 예. 식품연구원 뭐 부지를 빨리 이제 형질 용도 변경해 주면 거기다가 이제 그걸 판다는 거잖아요. 예. 일반 건설사한테. 근데 토론 같은 것에서 저렇게 이제 알았냐 몰랐냐 같은 협박으로 느꼈다 같은 거는 사실 이재명 법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 토론에서 나왔던 말들은 그걸로 유죄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해서 판례가 있어요. 이재명 법이야 그게. 이거는 무죄 날 가능성이 높고요. 30일 날은 위진 교사 사건 재판이 종결되는 날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재판 다 일제 1심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추경호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법원이 제발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 뭔 말이냐면 유죄 때려달라 이런 말이에요. 미친 새끼들인 거지. 문제는요. 저 밑에 자막에 보이시지만 개가 짖어도 정권교체 기차는 갑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려면 윤석열 임기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대법원 그 판결 나오면은 이재명 임기도 끝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도 끝나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니까 너무 예, 걱정하지 예, 마시고요. 막 여기에 우리가 막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고요. 검찰이 2년 구형했다고 하는 거는 검찰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준 거거든요. 이런 사건 뭐 국회의원지 날리겠다 이런 건데요. 내용을 몰라요 국민의힘은. 김문기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의원이 우리가 옛날에 방송했던 그 내용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표지가리한 거. 사인 김문기 가는 그렇죠. 그 서류에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표지가리해서 보니까 사인 안 한 서류였던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이렇게까지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를 여러 번 받아본 입장으로서 진짜 검찰은 해체시키고 없애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보다 더 많이 당해본 정말 이걸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다 이런 생각 듭니다. 구형 검찰이 판사한테 형을 구한다 뜻의 구형이고요. 판결은 아마 다음 달 거의 대부분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쌍특검 지역합법법이 통과됐다. 저거는 제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어떤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왜냐 민생 왜 안 돌보냐에 대해서 저 할 말이 없는 거죠. 골 때리는 놈들이요. 쌍특검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이나 또는 저 최혜병 특검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뭐 찬성이 있어도 거부권 행사하는데 지역화폐법 25만 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국민들 여론이 비슷비슷해서 논란이 있어서 저 거부권 행사한다는 논리를 만들어요. 미친놈들 아닌가? 요런 신경 안 쓰니까 쌍특검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기본 논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쉽게 내미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선거를 왜 하느냐 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많이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총선에서 압도적인 민심의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민심이 뭔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으면 그대로 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합의 운운하는 거예요.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한테 이렇게 많은 표를 몰아줬으면 아 민심이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뭐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줄 알고 사실은 다 준비한 게 아닌가.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피켓하고 현수막을 다 제작해가지고 저 당일날 이렇게 짠 했다는 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어차피 보이콧 할 거고 어차피 통과될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이 아무리가 윤석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그 이유 말고는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이번 추석 때도 자기들 지역구에 내려가서 분명히 보고 들었을 겁니다. 맞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지금 시민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이 지역화폐 관련된 이 법안은 그러니까 각 그 지역에 전국에 있는 그 골목 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정말 절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들리는 그 신문 기사들 중에 섬찟한 게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철거업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 때 이제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철거하는 일이 하루에 한 건, 많으면 두 건, 요 정도였는데 네. 요즘은 보통 5건씩 뛴대요.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비해서 지금 철거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가지고. 오 진짜 심각하네.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보수 지지층하고 나이 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쪽에 선동되다 보니까 뭐 25만 원씩 뭐 현찰을 뭐 한다 이렇게 이제 악의적 표현을 쓰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저거 다 기다린다니까. 윤석열 찍은 사람도 기다려요. 근데 얘네들 앉아가지고 저 로텐더홀에서 뭐 헌법 무시, 입법 폭거 중단을 하. 저 모습이 얼마나 찌질해 보입니까? 찌질하죠. 저 지역구 주민들이 봐도 찌질할 거예요. 찌질하지. 먹고 웃긴 살기 놈들인 거지. 힘든다는데.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총선 공약 중에 가장 부러웠던 공약이 25만 원 지원금이었다고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꼴 보기 싫은 거지 이제. 근데 얘네들이 정신 못 차린 게 저 새끼들은 명절에 지역구 안 내려가 본 거예요. 실제로 그 이야기 많이 들렸잖아요. 지역에 가면은 막 그 김건희 이야기 좀 안 보게 해달라. 경상도 같은 데 내려가면 네. 민주당한테 빌미만 주지 않냐. 좀 안 나대게 해달라부터 시작했고 엄청나게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역에 안 내려가 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 이야기는 좀 잠깐만 해보면 금투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대표 등의 입장은 금투세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대략 한 몇 년 정도는 유예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금 저 우리나라 주식 안 사는 게 좋다. 지금 상태라는 전제가 예.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걸 싹 빼고 한국 주식 안 사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비난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실제로 금투세가 부과되는 사람은 뭐 1%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국민에 대한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거기다가 금투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투세는 당연히 도입을 해야죠. 언젠가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금투세라는 건 주식시장에 부과하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제가 주식시장이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왜곡돼 있고 병적으로 지금 너무 평가절하돼 있는데, 평가절하돼 있는 상태에서 그 대기업 일부 대주주들만 지금 이익을 누리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상화시킨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금투세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도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주식시장이 막 화랑이고 그 모든 기업들이 성장하고 하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주식이 건강해지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이제 금투세를 도입할 때가 됐다 해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유예 시간을 거쳐가지고 도입하려고 보니까 윤석열 시대예요. 이 주식시장이 왜곡될 대로 왜곡돼가지고 누구도 못 믿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도 그 억지로 이게 도입할 때 그 상황하고 달라졌는데 무조건 약속한 거니까 도입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금투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그때와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태도라니까요. 실질적으로 1% 정도만 과세된다고 해도 영향을 끼친다 했는데 김민석 최고의 저거 한 10가지 있거든요. 그중에 5번만 읽어봐요. 5번만. 파생 효과. 파생 효과. 경제 정책은 정책 타겟층에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고위층 골프 금지가 골프장 주변 식당 영업을 통해 서민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금투세가 고수익 투자자의 일시적 또는 과도한 이탈로 시장을 동요시키면 개미들도 어려워진다는 것은 한편 과도한 우려지만 한편 이유 있는 우려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만 세금을 부과한다가 아니라 전체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나는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금투세를 유예할 거냐 폐지할 거냐 뭐 시행할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이 갖고 있는 논란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거야. 생각해보요. 그게 갈라치기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주식 좀 하는 사람의 입장에 민주당이 뭐 생각이 있냐 뭐 상법 개정도 안 하고 금투세 시행부터 하면 되냐? 이게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예요. 계속 한다 그러면 이게 9월 달이지 않습니까? 10월, 11월, 12월이면 그 논란에 빠지고 싶지도 않은 측면도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그냥 유예 또는 폐지 쪽에 가닥을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리지널 진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야, 뭔 소리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지. 근데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 언론들의 이제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의료 민영화 이야기도 이재명 대표가 우리의 심리적 대통령께서 국정을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저쪽에 진짜 대통령께서는 지금 마포되게 다니시고, 예? 저 공천 개입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진짜 중요한 저 의료 민영화 이야기도 해요. 추석 민심 전하는 이야기였는데 저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사들이 부족하면 있잖아요. 화상으로 진료를 보게 돼 있어. 네, 비대면 진료. 결국 그게 의료 민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이 정말 좀 걱정되고 무섭다고 느껴지는 게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서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료 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공급이 줄어들면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줄어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수요는 그대로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만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만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뭡니까? 그게 정책적 결정으로 의료 민영화 시작합니다. 해야 민영화입니까? 그 이름이 민영화든 개영화든 무슨 뭐라고 이름 붙이든지 간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민영화인 거예요. 이게 국민건강보험 그 시스템만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그게 민영화를 뭐 방지했다. 우리는 뭐 공영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의료 비용이 올라가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화라고 하는 핵심은 맞아. 그거예요. 우리가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보험 가입한 재원으로 병원에 가면은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많이 이제 좀 막 사라지고 있지만 내가 병원비 100만 원 내던 거를 10만 원만 내게 됐잖아요. 그러면 공익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를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의료 민영화가 되게 되면 민영화의 기본 원칙이 이익이거든요. 한전이 민영화 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급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급여가 안 되는 품목들 있죠. 막 미용, 성형수술 그런 쪽으로 막 엄청 올리기 시작하고 국민의 그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고급 의료 기술들은 이제 급여에 포함이 안 되니까 엄청 비싸게 뭔가 수술 하나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금액 대비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들이 돈을 안 번다 이런 게 아니라 목표가 이익을 향하게 되면 그게 민영화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미래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시간 관계상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잠깐만 이거 마무리하고 올게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뭐 2년 구형 받았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형 검사가 판사한테 형을 구한다. 구형입니다. 자, 2년 때려주셈. 그거야. 김건희가 8만 주 때려주셈하고 똑같은 거야. 2년 때려주셈 하니까. 요걸 이제 한 달 동안 판사가 고민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건데 이 사건은 그냥 무죄라니까요. 억지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없어요. 맞아요.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지금? 잘 생각해봐요. 성남시청 직원도 아니고. 성남시 산하 다 그거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김문기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 몰랐냐 이런 얘기 하죠. 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내가 지금 10년 넘게 방송하면서 깜짝 놀랄 때 있어. 저 사람 우리 출연자였다고? 인터뷰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후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근데 성남시청 직원 국장급도 아니고 뭐 성남 무슨 공사 이런데 직원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기억 못할 수 있고요. 토론할 때는 그거 기억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억 안 날 수 있죠. 그런 문제로 이재명은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적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죄 사건.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 압박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게 두 건이에요. 두 건. 대선 때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인데 이거는 2년 구형한 거는 이 새끼들 나중에 구형한 놈들 잡아다가 진짜 그냥 광화문에 매달아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지. 진짜 매달아야 됩니다. 네. 진짜로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지금 되게 채팅창이 되게 훈훈했던 게 뭐냐면 이제 송송님이 뒤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밖에서 찬바람 엄청 맞으면서 이재명 2년 구형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막 너무 막 걱정하면서 딱 들어오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일단 자리에 앉고 따뜻한 물 좀 마시고 괜찮다. 우황청심한 하나 드시고. 막 설명해 주시는데 되게 훈훈하고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길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쟤들이 지금 바라는 게 우리가 잘해서 정권 재창출하겠다가 아니라 이재명을 죽임으로써 민주당이 정권 교체하는 걸 막겠다 이런 전략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그래.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많은 재판을 걸어 놓으니까 재판이 더디 가서 확정 판결은 윤석열 이후에나 나오게 생겼잖아. 내가 보기엔 자충수에 빠진 거라고 생각해. 근데요. 차라리 병합이 되면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 괴롭히기는 계속 돼. 일주일에 2번, 3번 재판을 가야 돼. 병합 안 시켜줬어 또. 그러니까. 괴롭긴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놀라운 거는 최고위원회의 일단 3번 하죠. 본인이 일주일에 쓸 수 있는 날이 이틀 3일밖에 안 돼요. 그걸 쪼개고 쪼개서 재판 나가고 있어요. 이게 언젠간 다 돌아온다. 그래서 이재명이 겪고 있는 고초는 검찰 해체랑 연결이 됩니다. 맞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마루님, 윤석열이 탄핵할 거면 하라고 하지만 만약 탄핵안 올라가면 싹싹 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술만 마시면 이혼할 거면 해 그러지만 막상 이혼 소리 들이미니까 싹싹 빌더라. 자, 다음. 이선호님,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다들 내일 전국 집중부터 촛불로 쏟아져 나와 지금 내리는 비가 저들에게 피눈물이 되도록 반드시 만듭시다. 정답이요. 내일은 비 안 올 것 같아요. 내일은.
집회하는 날 무지개가 뜰 거예요. 내일 집회 딱 시작할 때쯤에 비가 딱 멈추더라고요. 계속 예보를 이재명 보고 대표가 안동 갔는데 무지개 떴죠. 그 무지개가 내일은 여의도에 뜰 거예요. 기대하시고 힘들냅시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윤석열 탄핵 못 보고 죽습니다. 즐겨.